임시계약 경제, 동의어 기계경제는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계약하는 경제 형태로, 이를 원하는 노동자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연에 필요한 연주자를 공연장 주변에서 임시로 섭외해 단기 계약을 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계라는 단어는 주로 소규모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션들의 라이브 연주 형태를 의미합니다.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정규직 비용이 커지자 이를 대체할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으로 확대되고, ICT의 발달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나 물품 등을 온라인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하는 주문형 경제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플랫폼이 하나의 시장처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우버, 배달대행, 대리운전 등 단순 서비스부터 전문직 등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인건비도 절감되면서 유연한 근무 환경을 가질 수 있지만, 정규직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계약성세 부문에서도 여러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 보장 및 건강보험 혜택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 제작실 동의어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제작 및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공구 등을 갖춘 공동 작업실이며, 여기에서는 교육과 멘토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로 메이커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메이커는 다이하던 것에서 발전해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협업, 융합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진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해커들을 위한 해커스페이스인 시베이스가 메이커스페이스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국도 2014년부터 과기부 주도로 설치된 무한 상상실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다이 문화와 더불어 기업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 교환 포맷은 심프티에서 다양한 방송용 콘텐츠의 호환성을 위해 제정한 오디오, 비디오 등의 매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교환하는 파일 포맷 표준이며, 오디오, 비디오 및 메타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하고 있는 컨테이너 또는 이를 포장하는 랩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파일이기도 하며 래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테이프리스 시스템 태동기 시대에 동영상과 관련된 장비 및 제품이 제조사마다 규격이 달라 호환성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를 위해 방송 및 영상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심프티가 제조사별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멀티미디어 파일 컨테이너 포맷으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VI와 애플의 MOV 등이 있으며 기타 파일 포맷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온 칩은 여러 개의 시스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융합해 한 개의 칩에 구현한 시스템 반도체로 그래픽스, 오디오, 비디오, 모뎀 등 각종 멀티미디어 부품류, 동적 램 등의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것으로 시스템 온 칩이라고도 하며, 기존의 시스템 온 칩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스템 온 칩을 소프트웨어 온 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의 융합이 중요해지면서 시스템 온 칩으로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여기에는 CPU, GPU, 모뎀 칩, 이미지 프로세서, 멀티미디어 칩 등의 응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어 솔루션, 회로 설계, 플랫폼 연동을 위한 기능 등의 하나의 칩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애플에서 M1 칩을 이용한 맥북 에어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스템웨어 온 칩이나 소프트웨어 온 칩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상통신 LTE 동이어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은 LTE를 기반으로 하는 해상통신 기술로서 3GPP 기술을 해상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상통신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초단파 대역에서 저속의 데이터 통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상통신과 달리 광대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지원하게 되었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3GPP에서 해상통신 기술을 표준화하면서 새로운 수직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해상통신 퓨전은 3GPP 기술이 4G에서 5G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며 국내는 공공안전통신 용도가 아닌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구축하였고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를 지원하는 PSLTE가 아닌 일반 LTE를 기반으로 2019년도부터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물질과 에너지의 본질 및 습성을 밝히는 현대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19세기 후반 물리학 분야에서 기존 고전 역학인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 수소의 불연속적인 스펙트럼 등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발견되었고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양자역학자들이 정립한 새로운 역학체계가 양자역학이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세계인 거시세계에서는 관측이 어려워서 초기 미립자의 세계인 미시세계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란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 끝에 양자역학은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론이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은 현재 원자와 분자의 구조 분석부터 반도체 원리까지 물질에 대한 이해를 눕혀주거나 GPS, 레이저 기술, 반도체 개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상토론회의, 동역, 웨비나는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개최에 참가할 수 있는 양방향 온라인 회의입니다. 참가자는 참가 정보에 있는 링크 연결로 화상토론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하여 참가할 수 있고 영상, 음성, 채팅 서비스가 가능해 카메라로 보이는 화면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녹화 기능이 제공되어 추후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만 있으면 별도의 장수대관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및 세미나 진행에 많이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줌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꾸준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처리는 어떤 시스템의 사용자로부터 질의가 들어왔을 때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큐비트, 동의어 퀀텀 비트에 대한 사용입니다. 큐비트는 퀀텀 비트의 줄임말로 양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정보의 기본 단위입니다. 현대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단위는 비트이지만 양자 시스템에서는 최소 정보의 단위를 퀀텀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와 퀀텀 비트의 차이는 일반 비트는 0과 1에서 하나로 정의되는 반면 퀀텀 비트는 0과 1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 하나를 상태값으로 가지며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블로우 구명과 벡터, 기하학 등의 공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양자암호는 양자역학의 특성을 이용해 안전한 정보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과 정보이론적 및 수학적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전 암호기법에서는 그 형태에 따라 전치암호와 대치암호를 주로 사용해 대칭키 암호기법과 비대칭 암호기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법들은 컴퓨터의 연산 속도로는 유의미한 시간 내에 해독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암호기법이 보장하던 안전성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대칭키 기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RSA 알고리즘은 수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에서 쓰이는 슈어 알고리즘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대칭키 암호 기법들도 그로버
알고리즘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 만약 이전과 동일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암호키 사이즈를 2배로 늘려야 한 것을 양자 컴퓨터의 등장에 안전한 암호 기법으로 양자역학의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한 양자암호 기법들 역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자암호키 분배는 아래 기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